안녕하십니까, 유정걸 원장입니다. 어제 또 어머님들 뵙겠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다 들어오셨죠?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또 초대해 주십시오. 혹시 어제 영상을 보지 못했던 분들은 어제 영상이 지금 여기서 여기 링크되어 있으니까 어제 영상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살 전환의 시대에서다 표현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댓글창으로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의 궁금한 점을 이렇게 물어주시면 제 스태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 저희 수업 활동과 관련된 문의 그리고 독서 활동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신청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13살 전환의 시대에선 우리 아이들의 표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라 아이들입니다. 초 대입 볼 땐 수시 정시 아닐 것 대폭 개편되나? 이런 말이 좀 무섭죠. 윤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입을 치를 때는 수시와 정시 구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대학 입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 상태에서 교육부 수장이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현행 대입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12살, 13살을 앞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2살 아이들도 여기 적용이 되겠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수능 위주 정시 모집의 비중이 높을 경우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고교학점제와 가장 궁합이 맞는 대입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평가도 있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서술 논술형을 포함한 미래형 수능체제 도입,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새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학생평가체제 개선 등 다양한 고려 요인을 종합 검토한다. 서술 논술형을 포함한 미래형 수능체제, 표현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3살 전환의 시대에서다 표현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살 우리 아이들의 2025학년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 이야기하니까 좀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가까이 와 있죠. 근데 어머니들 과학탐구대회 아실 텐데 이 과학탐구대회 방향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크게 정해지면 아래로 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입시는 2028년이고요. 지금 이제 초5들은 먼저 일어날 일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과학탐구대회의 변화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거죠. 이전까지는 사전에 주제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 주제에 따른 과학탐구 주제를 설정하면 탐구 과정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현장에서 주제가 정해지는 거죠. 즉 준비된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근본적 역량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한 거죠. 창의적 역량이 더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시는 멀리 있을지 몰라도 이 같은 변화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영재교나 과거의 입시 변화도 주목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그 출제를 위한 문제와 달리 열린 문항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수렴적 사고를 통해 답할 수 있는 문항들을 30% 이내에 축소를 하고 확산적 사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물어보겠다는 거죠. 정해지지 않은 답.
설령 그 답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들을 얼마나 융합해서 너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같은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같은 근본적 역량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교과학습 위주로는 불가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최승필의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급락하는 성적 급변동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성적이 급락한다는 거예요. 아니, 급락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급락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비약적 성장을 이루기도 하죠. 이걸 작가 최승필은 성적 급변동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1차 성적 급변동 구간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13살에서 14살이 되는, 만으로 치면 12살에서 13살에 이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아이들의 7, 80% 정도가 평범한 아이들이 되고요. 또 상당수의 아이들은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 1차 성적 급변동 구간은 1기, 2기로 나뉘는데 자유학년을 마치는 1학년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2학년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자유학년의 취지대로 꿈과 끼만 찾다가 아이들에게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학업 역량을 갖춰놓지 못한 상태에서 중2를 맞으면 성적 급락을 겪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문해력이 부족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텍스트와 중학교 텍스트는 어휘의 양이나 어휘의 수준이 다르고요. 정보의 양이 다르고 정보의 구조가 달라져서 스스로 텍스트를 읽어서 이해하고 분석할 줄 모르면 급락을 겪는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중3에서 고1은 한 학년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지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죠. 또 지식을 다루고야 하는 사고의 수준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고력이 강화되지 않은 아이들, 특히 중학교 때 성취도 성취도 평가에서 A를 받기 위해 애쓴 아이들, 3년 내내 평균 점수가 95점, 98점에 이르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복잡해진 사고 훈련, 이게 안 돼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의 13살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체 또는 공부로 볼 때 대전환의 시대에 선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에선 우리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진지해졌습니다. 또 심각해졌는데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독해라는 말 대신에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학자마다 좀 쓰는 용어가 다르긴 한데 영어 발음 그대로 이야기하면 리터러시라고 그러고요. 또는 문식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해력 독해를 가면 읽어서 아는 능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읽습니다. 문해력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언어의 사용 능력, 즉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읽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능력도 문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읽기와 쓰기 활용에 대한
심적 경향이나 사고방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문자 언어로 된 메시지를 단순히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즉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메시지를 생성해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와 표현의 균형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제가 독서활동하면서 또 독서활동에 함께하는 어른으로서, 전 독서활동에 선생으로 참여한 건 아니니까요, 어른으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기쁜 그리고 자랑스러운 영상이 있어서 독서 이야기할 땐 독서 이야기가 나오면 뭐 설명이든 강연이든 또는 지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막 이거 내어놓고 자랑하는 영상인데요. 막 지금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잘하는데, 아까 제가 문해력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텍스트 이해는 문자 텍스트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림, 사진, 영상 자료 등도 말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현도 글로 쓰는 독후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게 하는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벽화로 그려보게 한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둘과 남학생 한 명이 작성한 벽화인데 놀라워요. 데미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클레어가 어둠의 세계와 밝음의 세계가 공존한 세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의 세계만 알았었잖아요. 그러다가 프란츠 크로모의 어둠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기의 순간에 데미안이라는 이제 멘토를 만나게 된 건데, 데미안은 멘토를 통해서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었잖아요. 그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에 의해 싱클레어가 이끌려 가다가, 그림 보셨지만 두 사람이 점점 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즉 싱클레어가 내 밖에 있었던 데미안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비로소 내적 성수, 자아의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벽화로 그린 영상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읽고 쓰는 문해력이 저희 독서활동 칸을 채우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독서활동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와 표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가요? 지난 영상이 이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표현에 대한 이야기. 이해라는 한 축으로는, 이해라는 하나의 바퀴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해력은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해와 표현의 균형이라는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숨결이 바람들 때라는 작품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의사가 죽음을 맞게 되죠. 얼마 전까지 죽음에 이르는 환자를 살려내는 일을 했던 의사가 죽음을 맞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이 지나온 삶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죠. 저희 아이들에게 망자 체험을 해보겠어요. 약 6분 동안 어두운 강의실에서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 6분의 체험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살아있던 것이 좀 더 감사해졌고, 이건 가상을 주고 본 거니까 실제로 주고 본 것은 더 무섭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내
수업하면서요. 경찰들이 뭐 인류가 세계를 분석해서 정보하고 발전이 하는 것은 축구에 대한 교육입니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삶의 중요성,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중함, 또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독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스스로 행복을 계획하게 되고요. 행복을 이루기 위한 그 실행의 과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저는 선생으로 독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어른으로 조력자로 독서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고백을 드리면서 아직 저도 성장할 것이 많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 죽음의 순간을 맞는 그 순간을 위해 잘 살아야 한다는 우리 아이들의 고백 근사하지 않습니까? 가득 차지 않아서 비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빈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의 빈칸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죠. 가득 채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역량의 칸, 그 안에 IQ도 EQ도 SQ도 MQ도 지식정보 처리 역량도 자기관리 역량도 의사소통 능력도 심리적 감수성도 공동체 역량도 협업 역량도 창의적 사고력도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되는 이해와 표현의 역량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감성의 균형도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실천의 역량도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활동 칸을 채우다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보시고 계시는 슬라이드. 책 표지를 살펴보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카프카의 변신을 펴낸 출판사들이 다양한 표지를 디자인했거든요. 아마도 표지 디자이너 혹은 그 책을 발행하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은 특정한 그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특정한 메시지를 표지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의 다양한 표지입니다.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 본인의 감상을 고려할 때 어떤 표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를 말해보고 각각의 표지를 보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공부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형식으로 아이들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게 합니다. 교수자가 어른이 조력자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죠. 이렇게 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난 뒤엔 우리도 이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새 책을 사면 그 책의 표지를 훌쩍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에 멈추었지만 이제 우리는 내가 읽은 그 책의 내용을 글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책 표지로 독후감을 작성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변신을 출판하는 회사의 디자이너라면 표지를 어떻게 할까요? 독자들에게 이 작품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만들어 내봅시다. 아이들의 심리적 감성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상력이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이 길러집니다. 이것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통한 저희 칸을 채우다의 독서 활동이었고요. 이어지는 독서 활동의 내용들 이런 것들도 있죠. 변신이 나타났지만 다양한 설화와 고전설, 소설, 영화 속에서도 다양한 변신 모티프들이 등장합니다. 단군신화, 옹고집전, 박시전, 홍길동전, 서유기, 헐크, 트랜스포머에서도 변신이 나타나는데 변신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변신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변신의 결과는 어떤지 또한 이 작품들 이외에 또 다른 변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처리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내는 과정에 이르러 보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 변신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합니다. 나의 변신과 우리들의 변신을 살펴보는 것인데 인류가 변신을 거듭해 왔다면 미래 인류의 모습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에 따라 변신할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인류는 약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분화되어서 현생 인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신을 거듭해 온 것이죠. 만일 인류가 워터월드가 된다면 또는 지구가 빙하기에 돌입한다면 인류가 다른 별에 이주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 인류는 어떤 변신을 거듭하게 될 것인가? 인류에 대해 또 우리의 삶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해보는 과정입니다. 이어진 활동은 돈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에 변해버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변신을 읽으면서 그리고로 잠자 가족들을 비난합니다. 아버지를 비난하고 어머니를 비난하고 잠자가 그렇게 사랑했던 누이를 비난하는데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돈 때문에 변신해 본 적은 없을까? 우리는 돈 때문에 변신할 가능성은 없을까? 우리는 돈 때문에 변심하게 되진 않을까? 비판적인 사고 활동을 해보는 것이죠. 이 독서 활동의 내용이 카프카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돈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5가지만 적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5년만 감옥에 있으면 현금으로 30억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독서 활동은 한 권의 책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잠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카프카의 생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니까요. 넌 잠자처럼 살지 않을 자신이 있니? 넌 잠자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90% 이상의 아이들은 30억이 주어진다면 5년 동안 감옥에 가 있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반성하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 칸을 채우다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활동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과연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썼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업 활동을 통해 돈을 벌기 전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쯤 되면 우리 아이들 좀 숙연해져요. 많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잠자처럼 갑충으로 변신한 채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구나라는 고백을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잠재 아빠를, 엄마를, 누이를 비난하던 내가 사실은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비어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 빈칸에 IQ, EQ, SQ, MQ의 역량을 채웁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6대 핵심 역량을 채워놓고 싶습니다. 이해와 표현의 균형, 지성과 감성의 균형, 아는 것과 실천의 균형, 독서활동 칸을 채우다의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독서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뭐 특별하고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 권 책을 읽고 나면 댁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수 있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제 엄마 아빠가 하셔야 될 일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댁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러니까 막지만 않으시면 돼요. 책과 관련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 하냐? 그 말도 안 되잖아. 그거 아니고요. 엄마가 아빠가 함께 읽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읽고 난 뒤엔 무슨 이야기든지 하시고 그 이야기와 관련된 걸 이제 몸으로 좀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독서가 칸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남아있어요. 채우고 난 뒤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우리 13살, 12, 13, 14, 15, 16 지행합일의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 실천적 지성인의 모습을 가르치는 게 우리들의 마지막 장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할까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읽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책이 침묵의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첼 카슨이라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거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꾸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본인들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새 책을 사면 띠지가 있는데 그 띠지가 과연 필요한가? 그 띠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점 숲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A4지 두 권을 생산하려면 30년 된 나무 한 그루가 베어진다는데 그건 옳지 않지 않나? 해서요. 침묵의 봄을 읽은 아이들이 띠지 제거 운동 실천연합본부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독서를 하는 아이들의 힘을 모아서 자료 조사를 하고 자신들의 의견 주장을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기 위해 홍보할 전략을 세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뜻을 모으고 실행해요. 설문조사를 준비하고요. 설문지를 만들어서 서점에 찾아가겠대요. 그리고 자신들의 SNS와 학교에서 실행하겠답니다. 교육감님에게 탄원을 내고 환경부에 출판협회에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꾸었는데 한 권의 책이 우리 아이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아마 내년 상반기 저희 독서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나면 읽어 배워 익힌 것을 이해하고 깨우친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가를 읽었다라는 스펙 한 줄을 만들었다라는 자긍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실천적 지성인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칸을 채우다가 추구하는 지성과 실천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독도 좋죠. 근데 다독은 슬로우 리딩 이후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자는 건 하나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자는 거 아니에요. 깊이. 근데 다독다독 거리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 버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파생되는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하나 가지고도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리딩을 하자는 거고요.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엄마가 읽어야 돼요. 엄마가 안 읽고 아빠가 안 읽으면서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읽으라고 하는 건 땡이다. 엄마부터 먼저 독서가 되십시오. 어머니부터 먼저 책을 사랑하십시오.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독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끝. 우와. 아니 부모님들이 이제 시험 공부 시키면서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소설행 평가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의 자녀 중에서도 선다형 문제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어를 하는 독서를 하는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할 때 황당할 정도이거든요. 한 문장을 작성을 못해요. 어휘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고 주어 스스로가 호응을 이룬 문장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주어진 조건도 제대로 찾지 못해요. 근데 이 소설행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뭐 여러 방법을 써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잘 쓰고 잘 말하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좋은 말을 많이 들어보는 건데 독서 활동은 내가 소설행 평가를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지 않아도 돼요. 내가 소설행 평가를 잘 쓰기 위해서 잘 써보겠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뭐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읽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말하고 쓰는 습관이 되면 소설행 평가 또 아까 논술형, 수능 이거 다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말하고 쓰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수능에서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학업 능력도 읽어서 이해한 것을 표현할 줄 알면 그와 관련된 능력도 길러지는 것이니까 독서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독서합시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일어설게요.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 또 앞서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수능의 체계가 소설형이나 논술형으로 바뀔 가능성, 과거나 영재학교의 평가 방식의 변화, 교육청의 과학탐구대의 변화 모두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소설형 평가, 논술 평가, 수행 평가, 그리고 다양한 학교 대회, 그리고 고입과 대입의 면접, 그리고 취업의 면접까지 칸을 채우면 이것이 별도의 특별한 노력 없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 어머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것은 대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포기하는 것은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맞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칸을 채우시길 원하신다면 지금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칸을 채우다 독서 활동은 사직, 사하, 해운대, 그리고 남천동 의문을 열다에서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무한한 빈칸 가득 채울 수 있기 위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어머니가 하셔야 될 단 하나의 선택이 있다면, 현명한 부모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단언하건대 독서활동,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함께해 주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채팅창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을 답해드리기 위해서 제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공유드린 상담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문의 내용 그리고 수강 신청과 관련된 안내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되어서 얼굴 마주하고 어머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또 독서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와 표현을 위한 교과활동인 국어와 관련된 콘텐츠로도 곧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